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으로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락 속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이러한 비트코인의 현물 시장이 요동치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 또한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규모 청산 소식이 안타깝게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15억 달러가 청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재미니 거래소 등 대량 BTC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장중 48,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죠. 이에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한화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알트코인 또한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게르코인이죠. 네, XRP의 경우는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속 비트코인뿐 아닌 작년 8월부터 새로운 붐을 맞이하고 있는 디파이 시장 또한 청산의 물결에서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디파이 시장 규모 측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플랫폼 24시간 하루 동안 약 3,300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OK링크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디파이 플랫폼에서 약 3,300만 달러 규모의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조정을 시작으로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비트코인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 속 미국의 재무장관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을 더했습니다. 초기 비트코인에 대해 나쁘지 않게 말했던 것에 비해서 요즘 들어 그리 좋지 못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미국의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은 거래에 비효율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의 경우는 암호화폐는 제대로 연구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높고 비효율적인 자산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번 조정이 자넷 옐런의 발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하락을 했었다면 한 달 전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옐런의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이 부상하면서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의 취약점을 불법 행위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의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점점 다듬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죠. 이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을 막는 것보다 이것만 막는다면 오히려 국가의 이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똑똑한 엘리트층들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세금을 시작으로 규제들이 견고하게 다듬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이다 이야기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억만장자로 유명한 제미니 거래소의 창업자 중 한 명인 타일러 윙클보스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했을지 어떠한 내용으로 이러한 발언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니의 창업자는 BTC 1보 후퇴 후 2보 전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항상 2보 전진 1보 후퇴 다시 2보 전진 해왔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은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의 참된 의미는 타일러 윙클보스만이 알고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백서의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현재까지 꾸준히 우상향할 뿐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현재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뿐 아니라 관심뿐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시작이 되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상승 잠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에 모두 담아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주위에서도 슬슬 다 몇 배 먹었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릴 것입니다. 몇 배를 먹었니 몇천 몇 억을 먹었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리실 텐데 이러한 이야기가 들릴 때면 2017년 말 2018년 초 이루어졌던 초강세장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때 당시 몇 천만 원의 수익을 벌었더라도 몇 억을 번 투자자들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본인의 자산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드머니가 작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번 상승장으로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만든다 생각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상승장이 절대로 마지막이 아니죠. 다음 반감기, 다다음 반감기, 4년 뒤, 10년 뒤 계속해서 상승장이 또 한번 찾아올 것입니다. 절대로 이번 상승장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억의 수익을 버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립니다. 시드머니가 작으신 분들은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쓰는 방법이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서 내 자산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캘린더에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내 자산의 성장에 집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은 조정을 맞이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의 경우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든다고 발표를 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뉴욕 멜론은행인데요. 이 멜론은행의 경우는 어떠한 방향으로 뛰어들지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멜론은행은 파이어블록과 제휴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비즈니스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금융사 뉴욕 멜론은행의 경우는 기관 대상 디지털 자산 보안 솔루션 업체인 파이어블록과 제휴하여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비즈니스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또한 뉴욕 멜론은행의 경우는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소 벡트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전통 기업들의 암호화폐 산업으로의 진출은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통로를 더욱 열어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제도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뉴욕 멜론은행의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만큼 앞으로 일반 은행들뿐 아니라 전통 기업들의 활발한 암호화폐 산업으로의 진출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글로벌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기차 1위 부문의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 구매를 가능케 하겠다 이야기를 했던 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자산으로서 역할뿐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서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한 발 더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의 CEO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결제 도입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버 CEO 다라 코스로 샤히의 경우는 참 이름 힘드네요. 네, 다라 코스로 샤히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를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불할 수도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한 이것이 회사에 이로울지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테슬라뿐 아니라 페이팔 측에서도 엄청난 숫자의 이제 가맹점에서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산으로서는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제 분야로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되며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 나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항상 마지막이면 리플사나 이제 XRP에 관한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스파크 토큰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2일 XRP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스파크 토큰을 분할로 지급받게 되죠. 그런데 현재 스파크 토큰 자체를 당장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분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비율이 거의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그래서 스파크 토큰의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막상 찾아보려면 또 귀찮아서 또 못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현재 리플사의 수많은 호재에도 XRP의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8년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었었죠. 그런데 XRP의 유틸리티 포크인 스파크 토큰의 경우 가격을 계속해서 지켜보니 리플사의 호재에 따라 참 많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다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혹시 리플사의 이제 호재, XRP의 호재가 XRP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스파크 토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일단 도대체 얼마 이게 이러냐 하실 수 있어서 한번 가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토큰의 경우는 현재
글로벌 두 개의 거래소에서 차용 증서 IOU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그 이 두 개의 거래소에서 스파크 토큰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폴로닉스 거래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로닉스 거래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게 폴로닉스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 스파크 토큰의 가격입니다. 0.12달러이죠. 약 한화 140원에서 150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달 전 대비 4배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비트루 거래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이 비트루 거래소에서 진행 중인 스파크 토큰의 가격인데요. 0.68달러, 한화 78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얼마 전 200원 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파크 토큰이 정상적으로 거래소들의 상장이 되었을 때 과연 얼마의 가격에 거래가 진행이 되게 될까요? 12월 10일 스냅샷 기간에 XRP를 들고 있었던 분들은 스파크 토큰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받을 토큰, 받을 자산입니다. 오히려 XRP의 가격을 뛰어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소폭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48,000달러까지 하락하고 밀려났던 거에 비해서 다시금 가파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7.26% 하지만 일주일 전 대비 여전히 상승한 12.59% 하나로 5,920만원대, 6천만원대를 다시 돌파 직전에 있네요. 이외에 이더리움이 이제 일주일 전 대비, 하루 전 대비 전날 대비 8.5%, 일주일 전 대비는 0.51% 하락한 196만 4천원대. 바이낸스 코인은 계속해서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2배가 넘는 성장을 보였지만 하루하루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만 2천원대. 테더의 환율이죠. 이제 1114원, 그래도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게르코인 시가총액 7위에 위치한 리플 XRP 7위까지 밀려났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3.67% 그래도 전날 대비 메이저 탑10 코인 중에 유일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63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2017년, 2018년 초강세장 당시에도 이런 모습을 XRP가 많이 보여주었었죠. 네, 지금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1.3%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